안녕하세요. 온몸 엑스파일 진행을 맡은 의학박사 윤선희입니다. 24시간 열일하는 내 몸을 위한 건강 엑스파일, 그 첫 번째 시간, 눈에 숨겨진 엑스파일을 찾아보죠. 최근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견디는 신체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침에 눈을 떠 잠드는 순간까지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일상. 직장인은 늘 컴퓨터 모니터가 코앞에 있고 출퇴근길 역시 스마트폰 속 세상에 빨려 들어가 각종 영상과 잡다한 정보를 보고 즐기죠. 그러다 보면 어떤가요? 눈이 뻑뻑함을 넘어서 빨갛게 충혈되는 일이 부지기수 아닌가요? 100세 시대에 접어든 요즘, 눈 건강이 남은 인생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흐르는 이것은 괴로우나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이것이다. 아일랜드의 유명한 속담인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화면으로 눈의 엑스파일인 이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날 때나 아니면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죠. 눈물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 또는 감정 표현의 수단으로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눈에 눈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흐르는 눈물은 괴로우나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 눈물이 없으면 괴로워지는 눈. 눈의 엑스파일은 바로 눈물입니다. 자, 그럼 눈물은 대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눈물의 정체를 밝혀보죠. 30년 안과 전문의 정근 의학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정근입니다. 눈의 엑스파일인 눈물에 대해 궁금하시다고요? 우선 눈의 구조부터 아셔야 합니다. 눈은 여러 단계의 구조를 통해 시각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시각기관인데요. 눈의 길이는 24mm 정도이며 탁구공만한 크기입니다. 눈의 구조는 역할에 따라 공막과 포도막, 망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막은 안구의 가장 바깥층으로 흰색을 띠고 있으며 눈의 모양을 유지시켜 줍니다. 각막과 빛을 굴절시키는 망수와 수정체, 또 유리체액이 공막 내 눈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포도막은 혈관막이라고 하며 홍채와 맥락막을 포함합니다. 포도막은 풍부한 혈관으로 눈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망막은 카메라의 필름과 같은 것으로 눈의 가장 안쪽층에 있습니다. 즉 신경이 분포하면서 사물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필름과 같은 역할로 망막 중 빛이 직접 도달하는 부분을 황반, 눈의 가장 중심 항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세밀하게 빛을 감지하면서 황반을 통해 맺어진 상이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머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도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정말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네요. 눈의 해부학적 구조를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눈의 엑스파일, 눈물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박사님, 그래서 눈물이 무엇인가요? 네, 눈물은 눈의 눈물샘에서 흘러나오는 액체 형태의 분비물입니다. 눈물은 눈물샘에서 만들어져서 눈의 표면, 즉 각막을 적시고 눈 농자에, 즉 각막과 눈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서 우리 눈을 보호하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눈물을 배출하는 기관을 살펴보면 눈에서 눈물이 만들어졌다가 눈의 각막을 보호하면서 있으면서 다시 코로 배출하게 되는데, 코로 배출하는 기관을 눈물점을 통해서 눈물이 들어가서
눈물 소관을 통해서 들어가고 또 눈물 주문이 모여서 코 눈물관으로 코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노폐물이나 이물질을 또 세척을 하고 항균 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눈물을 만들어서 분비하고 배출하는 기능까지 하게 되죠. 안쪽 눈 안에서 눈물이 나와서 눈물 주머니와 코 눈물관을 거쳐 아래 코길, 바깥벽과 연결하게 되어 있는 것이 눈물 통로가 되겠습니다. 여러 기관을 거쳐 나오는 눈물, 흔히 눈물 맛이 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눈물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짠맛이 나나요? 짭짤한 맛이 나는 눈물, 눈물의 약 98%는 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단백질, 식염이 함유되고 있죠. 즉 소금이죠. 그리고 살균 작용을 하는 라이소자임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즉 소금과 같은 염류도 들어있던데요. 바로 이 같은 염류 성분들 때문에 눈물에서 약간 짠맛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짠맛을 느끼게 될까요? 눈물이 코 안으로 들어가서 목으로 들어가면 맛을 느낄 수가 없죠. 그러나 눈물이 밖으로 흘러서 얼굴을 통해서 입으로, 혀에서 짠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코 안에서는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눈물이 코 범벅이 되고 짭짜림하다는 것은 눈물이 얼굴을 통해서 흘러서 입에서 혀에서 느끼게 될 때 짠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에는 정말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었네요. 시청자 여러분, 똑같은 눈물샘에서 흐르는 눈물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박사님, 눈물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예, 윤 박사님 말씀처럼 눈물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기본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항상 나오는 눈물, 눈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눈물인데요. 우리가 평소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소량의 눈물이 계속 분비되면서 눈을 보호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정 시간을 두고 배출되면서 눈의 각막을 보호하고 눈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항상 나오는 기본 눈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사적 눈물. 무슨 현상이냐면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 외부적인 자극으로 생기는 눈물을 반사 눈물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인체는 언제 또 다시 겪게 될지 모를 자극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많은 눈물을 분비하게 되죠. 생활 속에서 우리는 자주 반사적 눈물을 흘리는데, 예를 들면은 파나 양파를 깔 때 혹은 눈에 길 걸어가다가 바람에 이물질이 들어올 때 눈이 아프죠. 그러면 반사적으로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눈물을 반사적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본 눈물과 반사 눈물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울컥해서 눈물이 나왔다. 이것은 또 마지막으로 정서적 눈물이 있습니다. 정서적 눈물은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맛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먼저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은 산성 성분이 많아져서 살짝 신맛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화가 극도에 달해서 분노한 상태에서 흐르는 눈물은 다른 눈물에 비해 짠맛이 강하게 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화가 나면은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눈을 평소보다 크게 뜨고 깜빡임도 줄어들면서 수분이 많이 증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농도가 진해져서 결국 수분은 적고 염류가 많은 눈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항상 나오는 보호 눈물, 두 번째 반사 눈물, 이렇게 두 가지가 구분이 되고, 기본 눈물은 눈 전체에서 나오는 작은 눈물샘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반사 눈물은 큰 눈물샘에서 반사적으로 흘러나오는 눈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눈물에도 이렇게 종류가 많고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맛도 다르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눈물,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나이가 드니 눈물도 말랐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박사님, 실제로 나이가 들면 눈물이 적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사람의 눈물이 마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흔히 비유적으로 쓰는 말이긴 하지만 나이가 드니 눈물도 말랐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땀도 덜 나죠. 우리 몸의 대사량이 줄어들면서 몸의 체성분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땀과 눈물도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자연적인 노화 현상인데, 그 이유는 눈물샘의 부피가 또 감소하기 때문으로 자연적인 현상인 이런 노화 현상뿐 아니라 최근에는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점점 늘고 또 미세먼지로 인해서 해마다 눈이 메마르지는 안구구조증이 참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안구구조증 환자 수가 많이 급증하고 인공 눈물약을 넣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눈물은 눈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또 눈에 들어온 먼지 등 이물질을 또 제거하면서 항균 작용도 하는 눈 건강과 시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눈물이 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눈꺼풀과 안구 사이 마찰을 줄여줘서, 즉 기계가 돌아가게 될 때, 톱니바퀴가 돌아가게 될 때 윤활유가 들어있어서 부드럽게 돌아가듯이 눈알도 눈 아래에서 돌아가게 할 때 부드럽게 윤활유 역할을 눈물이 하게 되면서 이물감이 없이 눈을 깜빡이게 할 수 있는 윤활유, 즉 눈물이 하게 됩니다. 안구건조증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이라 가볍게 여기기도 하지만은 장시간 방치하면은 부족하면은 각막염과 함께 각막의 궤양, 그 눈 안의 세균 감염, 결국은 실명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눈물 마를 날 없다라고 하죠.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눈 건강을 위해서는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이 좋다. 아이러니하게도 눈 건강을 위해서는 눈물 마를 날이 없어야 좋은 거네요. 재밌습니다. 눈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눈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 안구 건조증으로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약국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해서 쓸 수 있지만 인공 눈물도 함부로 사용하면 도리어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키기도 한답니다. 박사님, 인공 눈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인공 눈물은 눈물과 매우 비슷한 성분으로 폐하 농도를 가진 점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생각하고 있는 생리식임수는 눈물과는 다르죠. 그래서 생리식임수에 눈물에 포함된 여러 가지 성분을 눈물과 비슷하게 만든 것이 인공 눈물액인데요. 부족한 눈물을 보충해서 안구 표면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공으로 된 눈물이다, 그 말씀이고요. 또 외부 자극이나 이물로부터 안구를 보호하고 또 작은 먼지 등을 또 눈물을 넣음으로 인해서 세척되는 역할도 하는데요. 눈이 건조하고 불편할 때마다 넣는 것보다는 눈을 많이 쓰거나 미세먼지 혹은 건조 환경에 노출되기 전에 미리 또 보충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1회에 한 방울씩 하루에 4번 내지 6번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또 유통기한을 반드시 또 준수해야 되는데, 일회용 인공 눈물인 경우에는 방부제, 즉 보존제가 없기 때문에 안전합니다만은 노출되어 있는 인공 눈물약은 세균을 넣는 것과 같죠. 그래서 세균 감염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뚜껑을 열고 나면은 하루 이내에 다 소진을 하고 하루 지나면 버려야 합니다. 특히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보존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 눈물 사용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회용 인공 눈물은 뚜껑 부분을 개봉할 때 미세 플라스틱이 약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첫 한 방울은 버리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컴퓨터 모니터나 책을 오랫동안 보게 되면 눈 깜빡임 횟수가 평소의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아프고 피곤하게 되겠죠. 이때는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여서 눈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50분 하고 10분 쉬죠. 10분 쉬는 동안에 눈물이 부족한 경우에서는 인공 눈물을 넣어주거나 그리고 자주 휴식을 하면서 눈을 감고 쉬게 하는 것이 아주 가장 좋은 눈을 보호하는 예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눈이 마르지 않도록 자주 깜빡이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흔히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눈을 깜빡이는 시간은 얼마나 짧은 시간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박사님, 지금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깜빡이는 눈, 이 시간도 계산이 되나요? 네, 계산할 수가 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운동은 눈을 깜빡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 깜짝할 사이, 다른 말로 순간 찰나라고 하죠. 밖에서 공이 날아오거나 작은 먼지가 날아올 때 눈 자체에 바로 감아버리게 되죠. 그 눈 깜빡임의 평균 시간을 계산해 보면 0.4초, 눈꺼풀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0.07초에서 0.09초, 내려간 눈꺼풀이 정지해 있는 시간이 0.13에서 0.17초, 다시 올라가는데 약 0.17초 걸린다고 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 자주 눈을 깜빡이는 것이 좋다. 눈 깜빡이는데 0.4초. 우리는 지금도 그 찰나의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눈물과 더불어 눈곱은 무엇인지도 알아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에 끼어 있는 눈곱, 눈물과 다르게 더럽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박사님, 눈곱은 노폐물인가요? 우리가 잠을 자면서 눈 가장자리에 점액, 각질, 피지 등 여러 분비물이 축적하게 되는 것이 눈곱이 되겠죠. 이렇게 축적된 분비물들이 혼합된 것이 눈곱이라 말하는데, 눈곱은 왜 자고 일어날 때 아침에 붙어 있을까요? 사실 깨어 있을 때도 점액은 눈에서 계속 분비되지만은 눈을 계속 깜빡이기 때문에 눈물층이 형성되어서 분비물을 씻어냅니다. 그래서 깨어 있을 때 눈곱이 많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눈곱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눈곱이 젖어 있거나 끈적거리거나 또 말라 있거나 딱딱한 상태로 굳어 있기도 하죠. 눈 건강을 위험하는 나쁜 눈곱에는 눈물과 마찬가지로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누런 눈곱. 보름처럼 지나치게 누런색의 눈곱이 끼면서 눈 주위가 붓는다면 세균 감염, 성결막염이나 또 각막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눈은 염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눈 속 분비물을 더 많이 생성하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더 자주 끼며 심한 충혈이 동반이 됩니다. 두 번째, 눈곱. 실처럼 얇은 형태의 끈적끈적한 실눈곱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안구 건조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눈물총의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서 눈물처럼 투명한 눈곱이 끼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하얀 눈곱이 있습니다. 눈 가장자리 부분이 빨갛고 하얀 눈곱이 낀다. 그러면 눈꺼풀의 염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눈꺼풀염은 눈꺼풀의 피부와 또 속눈썹에 있는 기름샘이 노폐물과 세균에 막혀서 배출되지 못할 때 생기는 염증입니다. 눈물 흘림이나 이물감, 벼렉기, 또 만성충혈, 눈꺼풀 부종 등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인데요. 이렇듯 다양한 질환으로
눈곱이 심하게 꼈을 때는 절대 손으로 직접 떼지 말고 식염수를 활용해서 제거하는 것이 2차 감염을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안과 전문의 정근 의학 박사와 함께 우리 신체 중 눈의 X파일, 눈물에 관한 이모저모를 샅샅이 파헤쳐 보고 있는데요. 눈물의 해부학적 관점에서 살짝 벗어나 다른 시각으로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여자의 무기는 눈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박사님, 남자들은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는 말 진짜인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 남자 중에는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왜 남자들은 여자의 눈물에 약할까요? 그 비밀 역시 눈물 속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 이스라엘의 바이츠만 과학연구소 노암 소웰 박사 TV 연구를 했는데 사이언시지에 게재를 했죠. 여성의 눈물은 남성의 성적 흥분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20대 젊은 남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여성들이 슬퍼서 울 때 흘린 진짜 눈물, 다른 그룹에는 보통의 식염수를 패치에 적신 가짜 눈물을 코 밑에 붙인 뒤에 이들의 변화를 관찰을 했는데, 그랬더니 여성의 눈물을 접한 그룹의 남성들은 식염수를 접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여성에게 느끼는 성적 매력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처럼 20대의 혈기왕성한 남성들의 성적 흥분을 가라앉힌다는 것은 이들을 덜 공격적이고 더 순해지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성의 눈물이 남성에게는 일종의 무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감정 어린 여성의 진짜 눈물은 남자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정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남자의 눈물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는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남자의 눈물에 야박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어떠한 상황에서건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관념 때문일 텐데요. 박사님, 의학적으로 눈물을 참는다는 것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눈물은 기본적으로 안구 윤활유 역할, 또 안구 정화 역할, 또 항균력, 보호작용, 각막 영양 공급 등 안구 건강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눈물이 되겠죠. 또한 눈물이 나오면은 심박수가 증가해서 각성 효과와 같은 깊은 호흡을 유발하는 이완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는 뇌혈류, 심장 발동, 뇌파 알파파를 증가시켜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또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픈데 울지 않고 참는다면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억지로 참으면 스트레스가 또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또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결국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심지어 수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겠죠. 미국 미네소타주의 램즈재단 알츠하이머 치료 연구센터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잘 울지 않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짧은 것으로 또 보고가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 가정 때문에 남성이 우는 횟수가 여성의 5분의 1 정도에 그친다는 또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남녀 성비를 떠나서 내 감정을 참지 않고 눈물을 흘려보는 것, 묵은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정신 건강을 넘어서서 신체 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눈물의 효과를 본 사례도 있죠. 1997년 영국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로 인해 영국 내에서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가 이어졌는데, 이상하게도 그 후 한동안 영국의 정신질환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정신건강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다이애나를 추모하며 함께 실컷 울었기 때문이라고 결론 짓고 다이애나 효과라고 부르게 된 것인데요. 우리의 눈물이 심신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잘 흘린 눈물이 건강도 지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네요. 눈의 엑스파일 눈물. 오늘은 눈물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말 들어보셨죠? 남에게 악한 짓을 하면 자기는 그보다 더한 벌을 받게 된다는 우리의 속담인데요. 이렇듯 눈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들이 참 많은데요. 박사님, 의학적으로 눈에서 정말 피눈물이 날 수도 있나요? 진짜로 피눈물이 날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외선, 또 햇빛, 고온다습한 환경이 이어지는 여름철에 대체로 전면성이 강한 바이러스성 눈병인 유행성 각결막염, 급성 출혈성 결막염이 발생하기가 좋은 시기인데요. 유행성 눈병, 바이러스성 눈병이 발현되면 안구의 충혈과 함께 눈곱, 부종과 더불어서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는 귀 밑에 리프샘이 붓고 혈루, 즉 피눈물이 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또 희귀병인 헤모라크리아라는 질환으로 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붉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희귀한 증상인데 16세기 이탈리아 의사에서 처음 알려진 질환입니다. 눈물샘이나 눈물관에 생긴 염증, 스트레스, 트라우마 여러 가지 원인으로 피눈물을 나타내는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듯 아직 세상에는 과학과 이성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신비로운 일도 많은데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 발현이라고 하여 성모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뜻하는데, 성모상이 피눈물을 흘리는 현상이 대표적이며 현재까지 세계 각지에서 보고되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모 발현 현상이 사실은 아니며 종종 돼지피 등으로 성모를 빙자해 날조된 정보로 혼란을 주며 논란이 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인간은 물론이고 신을 형상화한 동상도 눈물을 흘린다는데, 동물은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악어의 눈물이라고 많은 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악어는 정말 슬퍼서 우는 걸까요? 다시 한번 박사님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동물도 눈물을 흘리나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집에 개를 키우는 개도 눈물을 흘린 것을 가끔 보이죠. 악어가 투명한 눈물을 흘리면서 운다는 것은 오래전에 밝혀진 사실이고, 악어의 눈물 이런 말 많이 우리가 듣기도 하죠. 동물을 사냥해서 씹어먹은 악마가 그 희생자의 죽음을 애도해서 흘린다는 눈물로 여기기도 하고, 또 허리, 위선을 상징하는 눈물을 가리켜 쓰기도 하는데요. 악어는 그러면 슬퍼서 우는 것일까? 아닙니다. 악어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바다 거북이나 다른 바다 포충류와 마찬가지로 바닷물, 해수와 음식을 함께 먹어서 들어온 여분의 소물, 염류를 울면서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학계의 연구 결과입니다.
단지 자신의 눈을 보호하려는 생리 현상이지 진심이든 위선이든 악의 눈물이 감정 때문인 것은 아닌 것이죠. 말씀처럼 악어의 눈물은 거짓일지라도 사람과 유대를 쌓은 반려견의 경우는 좀 다른가 봅니다. 지난해 2022년 일본 아자부대 기쿠수이 다케후미 교수 연구진은 사람이 아닌 개도 긍정적인 감정이 눈물 분비를 자극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연구진은 반려견이 한동안 만나지 못한 보호자를 보면 눈에 눈물이 고이며 이 눈물에는 사랑 호르몬으로 알려진 옥시토신이 작용한다며 주인과의 유대감에서 오는 기쁨의 눈물이라고 밝혔는데요. 반려견도 인간처럼 눈물로 안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확인됐지만 반려견의 눈물이 정서적 상태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처음입니다. 혹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다음번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반려견의 눈을 사랑스럽게 바라봐주면 어떨까요? 안과 전문의 정근 박사님과 함께 풀어본 눈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 어떠셨나요? 눈을 보호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때론 말보다 강력한 무기로서 때론 정신적 치유에도 도움을 주는 눈의 엑스파일은 눈물입니다.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눈.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눈 건강을 위해 스마트폰, 모니터, TV에 지친 눈을 감고 잠시나마 쉬게 해주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책임질 단 하나의 비책, 온몸 엑스파일.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새롭고 놀라운 건강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